네. 우리가 수업 시간에 봤던 거이긴 한데 다시 한번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에 대해서 미분 가능한데 fx가 1이 아닙니다. 그리고 fx 플러스 f 마이너스 x 이퀄 0입니다. 그 다음 f 프라임 x가 1 플러스 fx 1 마이너스 fx입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한 함수에 대해서 보기 중에서 옳은 것을 찾아보자죠. 예, 그러니까 함수에 대해서 좀 강한 조건들이 주어져 있는 셈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 조건들에서 파악할 수 있는 성질들을 따져보자. 이제 이 스타일로 합답형을 출제를 하셨습니다. 원래 우리 저번에 몇 주 전에 어떤 문제가 나왔었죠? 그러니까 형태적으로 보면 제가 이제 최근에 3년, 2년치죠. 2년치 합답형 보면 재작년에 6월, 9월 중에 한 번 나왔거든요. 그리고 평면 벡터에서 그러니까 기하와 벡터에서 하나 나왔고 수능에서 기백에서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작년에는 9월 달에 미적에서 볼록성과 관련돼서 탄젠트 그래프 가지고 나왔었고 수능에서도 그게 나왔죠. 유사한 게. 네. 그 다음 올해는 6월 달에 이런 게 나왔어요. 일종의 함수 방정식이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함수가 가지는 성질을 이 함수 방정식에서부터 한번 찾아보자 라고 이제 나왔었죠. 그리고 유사하게 함수 방정식이 나왔던 게 저겁니다. 37번에 나오는 요 스타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잠깐만요. 제가 이거 지금 좀 헷갈려가지고. 네. 맞나? 맞는 것 같아. 자, 원래 했던 것부터 한번 봐보죠.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일단 x에다가 얼마를 한번 넣어볼까요? 0을 넣어보죠. 그러면 ln f0 플러스 제로가 0이니까 f0가 1이다 알 수 있고요. 다음 두 번째 미분 하면 fx분의 f 프라임 x 플러스 요거 미분은 되게 오랜만에 나왔어요. 평가원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오랜만에 나왔죠. 근데 결과로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걸 미분하면 어떻게 되더라? 그러니까 이걸 분배 법칙 쓰고 미분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요게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그런 거 알고 계셔도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아는 형태가 나와주면 좀 활용해 주면 좋고 이게 변형이 되어 있으면 그냥 그 절차 하나하나 전개해 주고 그 다음에 끄집어내고 미분하는 걸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두 배 0에서 x까지 ft dt 네. 그 다음 우변은 0이겠죠. 그럼 적분과 관련돼서 식을 어떤 변형한다는 건 여러 가지 방향성이 있는데 최근에 송원에서 방송 수업 들으면서 선생님들의 의견은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그 선생님도 이런 표현을 하더군요. 뭔가를 시도를 해봐라. 그렇지. 한 가지 방향성이 항상 정답을 알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걸 해보자 이죠. 근데 그런 시도가 뭐 뜬금없이 뭘 하는 건 아니고 수학에서 통상 많이 하던 것들 이런 거 분수식 있으면 이런 등식 있을 때 뭐 하고 싶으세요? 곱하고 싶죠. 그렇지. 곱하요. 그래서 fx를 양변에 곱하겠다. f'x 플러스 2배의 fx 곱하기 0에서 x까지 ft dt 그러면 0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일종의 미분 방정식을 풀어가는 형태예요. 지금 요 방정식을 보면 f와 f' 그리고 인테그랄 세 개가 다 들어가 있는 형태의 함수에 대한 방정식을 하나 주고 함수를 추론해보자 문제거든요. 그때 학생들 보고 그냥 풀어라라고 시키는 건 너무 잔인하니까 뭐라고 줬냐면 이걸 기억 니은 디귿 풀 때 라지 fx라고
정해 주셨어요. 그치? 예, 그러면 얘가 뭐가 되는 거지? 그치? fx, 라지 fx의 도함수가 되는 거죠. 그치? 그 다음 식 변형이라고 할까? 는 건 f 프라임 x 플러스 2fx f 프라임 fx. 요 스몰 fx를 라지 f의 도함수로 생각해 보자. 맞죠? 이걸 미분하면 얘가 될 거니까. 그래서 2 f 프라임 x 곱하기 fx 이퀄 0. 그치? 근데 여기서 왜 곱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솔직히 그냥 저희 할 말은 없어요. 그냥 곱하니까 된다. 근데 왜 이걸 이렇게 바꾸셨나요? 역시 바꾸면 우리가 아는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한번 해본 겁니다. 됐죠? 얘가 뭐 한 거예요? 이 f 프라임 x fx fx의 그치 제곱을 미분한 게 되죠. fx의 제곱을 미분한 꼴 되겠습니다. 얘는 스몰 fx를 미분해 놨고요. 이거는 라지 fx를 미분한 꼴, 라지 fx의 제곱을 미분한 꼴이에요. 그리고 일종의 항등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뭐 할 수 있을까요? 양변을 적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양변을 적분하자. 자, 이때 뭐 이런 선택도 할 수 있어요. 요거 f 프라임 x를 라지 fx에 대해서 보면 미분해서 또 미분한 거니까 이게 도함수잖아. 그치? 그렇게 바꿀 수도 있지만 그냥 프라임으로 두는 게 조금 더 이쁜 것 같습니다. 맞죠? 네. 자, 그러면 이쪽이 미분하게 되면 적분하게 되면 fx가 될 거고, 그 다음 요거는 적분하면 fx의 제곱이 되고요. 우변은 적분했으니까 상수 c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 c 값은 보통 이제 지금 현재 부정적분을 했으니까 부정적분 한 다음에는 c 값 어떻게 하죠? 뭐 하나 주어진 값을 하나 대입해야 되지. 그치? 그래서 그걸 뭐 미분 방정식에서는 바운더리 컨디션 이렇게 불러요. 혹은 뭐 이니셜 컨디션 이런 식으로 하나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바운더리를 정해주는 건데, 제가 그 바운더리 컨디션이라는 얘기를 대학교 1학년 때 그 물리 교수님한테 듣고 간지난다. 언젠간 써봐야지. 지금 써요. 우리가 아는 게 이거 있죠. 그 다음 요렇게 하게 되면 뭐도 알 수 있지? f 0이 얼마다? 0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f0가 1이고 라지 f0가 0이니까 양변에 0을 대입해보면 c 값은 1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fx 더하기 라지 fx의 제곱이 1로 일정하다. 그리고 디귿 보기가 여기까지예요. 이게 원래 6월 달에 함수 방정식 파트로 여러분들한테 물어봤던 것. 근데 그걸 그냥 풀이하겠다. 주어진 이 함수에서부터 이 함수가 어떤 함수인지 찾아보자 라고 한다면 지금 이렇게 풀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요걸 그냥 시키기가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어떤 형태로? 기억, 니은, 디귿 단계를 그냥 기억, 니은, 디귿 형태로 주신 거일 뿐이죠. 됐죠? 네. 자, 여기서 요건 지워도 되겠죠? 네. 라지 F가 쓰기가 조금 제가 거시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결론이 이렇게인데 를 만족하는 f 라지 fx에 대해서 이 친구가 라지 f의 프라임 x고요. 라지 fx의 제곱입니다. 그리고 우변이 1이에요. 뭐 보이는 게 없으세요? 이거 넘겨볼까요? 아직 보이는 게 없으세요? 그렇죠?
자, 이건 제가 잘못 썼어요. 원래 여기 1 플러스 f 마이너스 x인데 요 결과를 미리 갖다 쓴 거죠. 예. 알아? 어떻죠? 네, 똑같은 거죠. 네. 같은 함수입니다. 결국은 내년에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될 그 탄젠트 하이퍼볼리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 함수가 만족하는 성질을 되게 요거는 나름 쉽게 찾을 수 있는 거거든요. 알려져 있는 성질이에요. 그 탄젠트 하이퍼볼릭 함수에 대해서. 근데 야, 그걸 이딴 식으로 이렇게 또 줄 수. 약간 출제원들 대단하십니다. 네, 같은 함수를 가지고 만들어낸 거다. 네. 지금 하는 풀이는 솔직히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별로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혹시나 여러분들이 다른 풀이가 생각이 안 날 때 해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 될 거예요. f'과 f가 나왔을 때 그 함수에 대해서 직접 함수를 찾는 방법이에요. 일종의 미분 방정식을 직접 풀어보자 입니다. 오늘 영상은 비공개로 해야 되나? 고등학생 수업으로 하기는. 예? 아니에요. 꿀팁이 아니고 몰라도 되는 건데 몰라도 정상적으로 풀면 맞추는데 혹시나 몰라서 해보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잘못되면 뭐 요즘 하도 험악한 세상들이라서 아니야. 악성 댓글이라도 달리면 반갑나? 예. 자, 그럼 미분 방정식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전통적으로 풀 수 있는 미분 방정식 형태는 양변 적분한다예요. 여러분들한테 요구할 수 있는 미분 방정식의 풀이는 양변을 적분하자입니다. 양변을 적분하자. 근데 그 적분이 되는 형태가 있겠죠. 특별한 형태가 몇 가지 있습니다. 잘 나왔던 형태가 미분의 역이에요. 이 기존에 알려져 있던 미분역. 하나는 이게 G'X라고 합시다. 그냥 GX라고 하죠. 좌변 뭐 미분한 거죠? 여러분 다 아시는 겁니다. 그치? X 곱하기 FX를 미분한 거지. 그러니까 양변 적분하면 XFX가 인테그랄 GX 이렇게 갈 수 있을 거예요. 그치? XFX가 인테그랄 GX다. 자, 다음 두 번째는 우리 아까 나왔던 내용인데 fx 곱하기 f'x 되어 있는 겁니다. f에다가 f'이 곱해져 있어요. 근데 조금 더 일반화 시켜볼게요. 여기에 n승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시다. 아니야. n승 좀 이따 그냥 합시다. gx예요. 그러면 우변이 아니고 그 전에 뭐 해야 되죠? 이런 거 보면 양변에 2 곱하고 싶죠. 얘를 곱하면 2fx f'x에서 아까 다뤘던 그 방식이 나와요. 그래서 곱하기 2를 하고 그 다음에 적분을 해주면 fx의 제곱이 2배의 인테그랄 gx dx 뭐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형태가 분수식골 되겠습니다. 분수식골. 자, 분모에 fx가 들어가요. 그런데 뭐 조금 일반화 시켜서 afx 플러스 b, 그러니까 fx에 대한 1차식 괜찮습니다. 분의 f'x 이퀄 gx. 그렇죠? 자, 이번에는 양변에 뭘 하고 싶으십니까? a를 곱해야죠. 그래야지 이게 분모 미분한 게 af'x니까 a 곱하면 좌변이 afx 플러스 b의 ln 씌운 거 그걸 미분한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곱하기 A 그리고 양변 적분 해주면 좌변이 ln의 절대값 afx 플러스 b. 절대값은 작년 6월 쳤던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했던 부분이에요. 절대값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것도 14번에서 당하는 바람에 절대값을 작년 6평 때 그래서 1등급 값이 85라는 뭐 희한한 값이 나왔죠. 네. 그리고 작년에 제가 수업했던 학생 중에 실제로 85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등급과 정확하게 안다면서. 예. 자, AFX 플러스 B에 절대값 꼭 씌워주시고요. 습관적으로. 근데 이쪽 미분과 적분, 특히 적분하는 파트에서는 요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더라고요. 양수로 고정시켜 주는데 그래도 절대값은 좀 정확히 지켜주시자. 그러면 우변이 a 곱하기 인테그랄 gx dx 이런 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다루어 볼 수 있는 것들이 이 정도가 될 거예요. 네. 여기서 좀 확장을 하면 원래 수능 특강에 나오던데 여기 x자리에다가 x의 n 제곱을 붙일 수가 있겠죠. xfx가 아니고 x의 n승 fx 이런 식으로 붙일 수 있고 아까 요거 했지만 fx의 몇 지? 그치, n승 붙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 fx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요거처럼 어떻게 만들어도 상관없지? 그치, 1차식 꼴로 만들어도 상관이 없겠죠. 그치. 이 중에서 형태적으로 가장 알아보기 힘든 게 이거는 여러분들은 원래 수능 특강 좀 푸셨으면 문제에서 좀 힌트를 받으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요 스타일이에요. 요 스타일. 이거 요렇게 주면 되게 편해. 요렇게 주면. 근데 어떻게 주지 이걸? 여기다 곱해줘 버리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곱해서 줘버리면 나누는 수고를 한번 해주셔야 합니다. fx를 분모에 내리면 적분이 가능하다예요. 즉 f'x equal afx 플러스 b 곱하기 gx 꼴 이렇게 주어질 때 이거를 이쪽으로 나누는 변형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할 수 있어요. 이걸 꼭 해야 한다는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꼭 하라는 건 아닙니다. 혹시나 필요하면 하자는 거죠. 근데 요거는 그거에서 조금 한 발 더 나갑니다. 그렇지. 어떻게 다시 이쪽으로 돌아가서 양변을 이거로 나눴다 칠게요. f 프라임 있으니까 분모에 나누는데 그리고 우변은 지금처럼 상수로 주는 게 가장 적분하기 좋죠. 1 또는 0 뭐 이렇게 상수로 줘버리면 적분이 편합니다. 근데 이러면 안 돼. 이게 분모가 1-fx의 제곱이기 때문에 분자에 2fx f'x 분자 fx가 더 필요해요. 그치? 그래서 이 상태는 그냥 안 되는 거죠. 뭐 해줘야 되지? 여기서 다시 분모가 지금처럼 두 식이 뭐해져 있으니까 곱해져 있으니까 저걸 부분으로 나누자. 부분분수 변형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게 각각이 몇 차식이니까 1차식이니까 적분이 가능하거든요. L 플러스 fx 곱하기 1 마이너스 fx 요건 좀 이따 취급하고요. 분의 1이라고 해볼게요. 그걸 부분분수 변형하겠다라고 하면 일단 두 개로 찢어 놓고요. 통분해서 왼쪽이랑 비슷하게 만들어줘야 되거든. 그러면 통분을 한다 치면 1 마이너스 fx가 되고 여기 1 플러스 fx가 돼요. 두 개를 더할까 뺄까? 이 적분 단원에서 부분분수 변형은 여러분들이 수열 단원에서 배웠던 그 부분분수 변형이랑 좀 다르죠. 네. 수열할 때는 a 곱하기 b 분의 c는 싹 다 뭐로 바꿨냐면 뭐지? 저도 이걸 잘 안 쓰기 때문에 b-a분의 c 곱하기 a분의 1 빼기 b분의 1 뭐 이렇게 일반적으로 전형적인 패턴 중에 하나거든. 근데 적분에서 부분분수 바꿀 때는 이렇게 요렇게만 가는 거 아니죠. 적분이 되는 형태로 바꿔줘야 되거든. 이쪽은 fx가 사라져야 되기 때문에 이걸 플러스 해줘야 될 거고요. 원래식 f'x 있었으니까 f'x 이렇게
곱해주면, 그래서 아까 제가 통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걸 통분 설정했을 때 분자에 2가 생깁니다. 우변 뭐 해주면 되죠? 그러면 2분의 1 해야 되나? 2를 해야 되나? 도와주세요. 이거랑 같게 만들려면 2 해야 되죠. 그치, 2 이렇게 돼야 되지. 예. 자, 따라서 그 다음은 이제 양변 적분하면 돼요. 요것도 적분되고 요것도 적분되잖아. 그래서 양변 적분해주면 ln의 절대값 1 플러스 fx 마이너스죠. 요거는 요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f 프라임 될 거니까 마이너스 ln의 1 마이너스 fx equal 2x 플러스 c 이렇게 될 겁니다. 이 c 값을 결정하는 건 즉 바운더리 컨디션이 여기서는 무슨 함수였으니까 기함수죠. 그치? 모든 실수에서 정의되는 기함수는 어떤 점을 반드시 지난다. 원점을 지난다. 원점에서 정의 안 되는 기함수가 있죠. 그치? 점근성 가지는 분수함수 같은 거 원점에서 정의 안 돼요. 하지만 이 조건씩 만족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예외적인 상황이니까 하나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어쨌든 여기서부터 f0가 0이다 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양변에 x에 0을 대입해 보면 1 빼기 0, 아니 왜 이래? 0 빼기 0 해서 c도 0 되겠습니다. 0으로 사라집니다. 자, 그 다음 이거 정리하는데 이 문제는 이미 다 풀어보셨던 문제 맞나요? 그쵸? 1 플러스 fx 부호가 어떻게 돼요? 절대값 때문에 그러는데 플러스죠. 기억이 안 나시면 다시 갈까요? 네, 뭐 때문이냐면 이것 때문이지. fx가 1이 아니다. 저 조건이 정말 별거 아닌 한 줄인 것 같은데 되게 의미심장합니다. 일종의 요것 나름 직관인데 처음 딱 저 조건을 봤을 때 그냥 fx 값이 1이 안 돼 라고 느끼는 게 아니라 이 조건들에서 얘 그래프가 어떤 모양일까? y는 1이 되는 점이 없다. 뭐 그렇게 느껴주셔야 되죠. fx와 y는 1이라는 그래프가 만나지 않는다. fx와 y는 1이라는 그래프가 만나지 않는다. 이니까 y는 1이 이렇게 있으면 어떤 한 점에서 만약에 f 어떤 한 점에서 1보다 큰 함수값을 가져버리잖아요. 그러면 저 첫째 줄 가 조건이 무슨 뜻일까? 연속 미분 가능 조건 들어갔을 때 함수가 항상 어떻게 된다? 1보다 크다 돼버리죠. 모든 실수에서 1보다 크다 돼버리지. fx 1이 아니다 인데 저기다가 연속 조건이 붙게 되면 굉장히 강력한 제한 조건이 돼버립니다. 연속 아니면 상관없어요. 얘네들 뭐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연속 조건 붙어버리면 이걸 넘어올 수가 없어. 그치. 그러니까 얘가 일종의 뭐라 그러지? 바운더리라고 해야 되나? 그치. 그래서 하나의 값에서 만약에 1보다 큰 값이 나왔으면 fx는 항상 1보다 크다가 돼버릴 것이고, 마찬가지로 한 값에서 1보다 작으면 요거 일려져 있죠. f0가 0. 그러니까 1보다 항상 작다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나에서 이게 원점에 대한 대칭이니까 y는 마이너스 2 될 수도 없을 것이고, 따라서 마이너스 1이 아니다 and 원점 지난다 합치면 요거보다는 커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 두 조건, 즉 가 조건이 굉장히 별거 아닌 것처럼 생겼는데 되게 센 조건이에요. 따라서 함수가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다 될 겁니다. 그러면 요 절대값들이 다 풀려요. 거꾸로 이제 다에서부터 풀어가는 과정에서 생각해 보면 위에 있는 조건들이 이걸 다 풀기 위한 조건처럼 보이죠. 이게 다 플러스로 풀립니다. 그러니까 좌변이 ln의 1 플러스 fx가 아니고 1 마이너스 fx 분의
1 플러스 fx 우변은 2x이니까 1 마이너스 fx 분의 1 플러스 fx라는 게 2의 2x승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 요거 곱하고 정리 좀 해보면 넘어가면 1 플러스 2의 2x승에 곱하기 fx라는 게 2의 2x승 마이너스 1 될 거니까 최종적으로 fx가 결정이 돼요. 2의 2x승 플러스 1분의 2의 2x승 마이너스 1입니다. 솔직히 이 풀이 저는 고등학생이 수능시험 치면서 굳이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래서 저는 아예 상도 안 했는데 수험생들이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이렇게 푸는 학생이 있길래 더 놀래가지고 우와. 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소개는 하는 중입니다. 자, 이 식을 이대로 둬도 되겠지만 요렇게도 많이 써요. 뭐 같은 식이죠. 분자분모를 2x승으로 나누어서 이게 아까 소개했던 탄젠트 하이퍼볼릭이라는 함수 되겠습니다. 이번 6평에 나온 함수는 f0가 1이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놓은 걸까요? 그리고 지금 이 함수는 그려보면 요렇게 생겼거든요. 이걸 이렇게 1만큼 올린 거죠. 그치? 여기가 0,1이 된 함수 될 거예요. 그래서 함수 방정식 스타일의 기출문제들을 보시면 의외로 이미 알려져 있는 함수를 주신 적이 꽤 있습니다. 주어진 조건이 어떤 의미인가를 찾는 게 우선인데 수능에 이거 한번 나온 적이 있죠. 2011학년도입니다. 그 전설적인 1등급 컷 79점짜리 게다가 이게 3점으로 나왔어요. 뭐죠, 함수? 그렇죠. sin x면 위의 조건들을 다 만족해요. 이건 2014학년도 수능 21번 문제인데 fx가 2분의 파이에 1부터 x 플러스 1까지 ft dt and f1은 1. 적어도 여러분들이 아는 함수예요. 뭘까요? 이거는 2011학년도 27번. 이거는 2014학년도 21번. 이때는 지금이랑 번호 순서가 완전히 다를 때입니다. 심화 선택 미분과 적분이 있던 시절이에요. 네? 밑에 거요. sin x 빼기 1? 근데 f1이 1이 될까? 코사인 x 빼기 1이 f1이 1일까요? 코사인 1 빼기 1이 1인가요? 아, 코사인 x 빼기 1. 하면 나와요? 안 나오죠. 미분하면 2분의 파이가 튀어나가야 돼. 물론 이걸 알아서 풀라는 건 아닙니다만.
2분의 파이 x 이렇게 하면 아마 될 거예요. 1 대입하면 사인 2분의 파이니까 1 되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거 미분해보면 얘가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2분의 파이에 코사인 2분의 파이 x 되지? 틀렸나? 아니구나. 적분하면 어떻게 되죠? 사인 2분의 파이 적분하면 마이너스 파이분의 2 코사인 2분의 파이 x t 1부터 t 플러스 1. 근데 1은 어차피 대입하면 0이고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 코사인 2분의 파이에 t 플러스 1 하면 2분의 파이에 파이분의 2죠. 별로 안 중요하고 너무 날림 막 쓰는데. 네, 사인 2분의 파이 x x인데. 그래서 주어진 식이 나오기는 합니다. 근데 뭐 이런 걸 찾는 건 그날 떠오르시면 찾으면 돼요. 되게 심플한 함수 가지고 주셨죠? 복잡한 함수 그렇게 잘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아요? 복잡한 함수면 함수 방정식으로 주기보다는 함수를 그냥 식을 주십니다. 근데 최근 2년간 경향일 뿐이니까 절대 믿으시면 안 돼요. 원래 함수 방정식 또 나온다. 무조건 함수 방정식 이건 말이 안 되죠. 그건 주어진 조건에 맞춰서 기억, 니은, 디귿이 유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옳을 것 같아요. 그 다음 합답형 기니디라고 불리는 문제에서 종종 출제가 되었던 게 방금 건 일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주어진 f'x, fx에 대한 식에서부터 f에 대한 성질 혹은 f에 대한 관계식 혹은 어떤 값을 구하는 문제이고요. 그걸 기억, 니은, 디귿 형태로 물어보셨던 거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이제 나오는 스타일은 존재성을 이용하는 거죠. 존재성 정리.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존재성 정리, 이게 솔직히 존재성 정리가 뭔가 존재한다에 대한 정리잖아요. 미적분 2에 한 개도 없어요. 다 미적분 1 내용입니다. 하지만 출제가 되고 있죠. 네. 그러니까 반드시 아셔야 돼. 세 가지 있죠. 존재성에 관한 정리. 뭐뭐 있죠? 순서대로 해볼까? 교과서 순서대로 해볼까? 그렇게 치면 네 가지 되나? 네, 최대 최소 정리라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안 나오죠. 예. 닫힌 구간에서 연속 함수는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다. 그걸 가지고 뭘 내겠어요. 예. 열린 구간은 안 됩니다. 네, 그건 패스하고. 네, 첫 번째 4. 지금 제가 몇 달 전에는 이걸 알았었거든. 근데 그새 까먹었어. 그러니까 국어적으로는 it이에요. it. 저도 주워 들은 풍월이 우리 그 어법이라고 하나 막 표준말 이 발음에 기반한다고 하더라고요. 발음에. 따라서 요게 만약에 그냥 갑이라고 발음되면 시옷을 안 붙이고 깝으로 발음되면 시옷을 붙여야 된다라고 어디서 주워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이 시옷이 들어가야 되죠. 예전에 책들을 보면 다 이거였거든요. 근데 요즘 다 어떻게 돼 있죠? that 값이죠. 왜? 이게 갑이에요, 깝이에요? 깝이라서 그렇지. 어쨌든 사이값 정리 있고요. 다음, 근데 이게 현재까지 출제된 스타일 보면 함수 자체에 대해서 주는 적이 있고 또 한때 뭐가 나와가지고 되게 핫했습니까? 무슨 함수의 사이값 정리. 불연속 함수 사이값 정리 말이 안 되는데 불연속 함수 이거 성립 안 하는데 네. 도함수. 근데 이건 뭐 대상이 되는 함수의 차이일 뿐입니다. 근데 도함수의 사이값 정리라고 할 건 아닌데 어쨌든
함수 관계, 함수에 대한 어떤 조건을 주고 마지막 도함수에 대해서 사이값 정리를 써라 라고 나온 적이 있어서 이렇게 조금 정리해 두시는 것도 괜찮아요. 도함수에 대해서 사이값 정리를 쓸 수도 있다. 이게 뭐랑 헷갈리냐면 다음에 하게 되는 평균값이라든가 롤의 정리랑 조금 헷갈릴 수 있거든요. 네, 다음 두 번째, 아까 여러분들 잘 얘기하신 롤의 정리입니다. 롤의 정리는 평균값 정리의 특별한 형태예요. 그래서 평균값 정리를 알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느낌이, 이건 제 개인적인 느낌인데 조금 다릅니다. 평균값 정리는 이렇게 평균 변화율이랑 같은 여기 존재함 이거이잖아요. 그런데 롤의 정리는, 그래서 이 앞에 전제 조건이, 평균값 정리는 전제 조건이 연속 미분 가능밖에 없어요. 닫힌 구간 연속, 열린 구간 미분 가능 조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롤의 정리는 전제 조건이 붙어요. 구간의 양 끝에서 함수값이 어떻게 돼야 되지? 이건 같아야 되죠. FA와 FB가 같을 때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0 되는 값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위에서는 어떤 조건이 나오면 이게 성립한다라고 할 수 있죠? 도함수의 사이값 정리를 쓰려면 F의 프라임의 A와 F 프라임 B의 뭐가 다르면, 부호가 다르면 0인 C가 구간 AB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전혀 다릅니다. 이쪽은 함수값이 서로 같다. 그러니까 함수값이 서로 같아지는 순간에 존재하는지 찾아라 이거고요. 이쪽은 도함수에 대해서 부호가 서로 달라지는, 하나는 플러스 하나가 마이너스 되는 순간을 찾아봐라. 그러니까 느낌이 좀 다릅니다. 평균값의 정리는 좀 그 형태가 있죠. 네, 그래서 어렵지 않게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 자, 존재성 정리에 대한 문제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문제가 저기 2번이에요. 디귿. 이거는 되게 옛날 거거든요. 기출문제가. 굉장히 옛날 거이다 보니까 기억, 니은, 디귿의 흐름이 없어요. 그냥 세 문제, OX 문제입니다. 3개짜리 OX 문제예요. 하지만 요즘 문제들은 그렇지 않고 다 흐름을 주고 계십니다. 이번에 보면 F 기억은 F 프라임에 대해서 어떤 값이 존재하느냐이니까 무슨 정리를 쓰겠다. 롤의 정리는 F 프라임이 얼마일 때 쓸 수 있는 거죠? 0이어야지 쓸 수 있죠. 그쵸. 평균값 정리죠. 평균값 정리. 예. 요건 mean value theorem, MVT라고 많이 부릅니다. 네, 아마 내년에 지겹도록 들으실 거예요. 이게 MVT인데 얘는 뭘까요? 무슨 VT일까요? 이게 value theorem, 값 정리거든요. 똑같이 값 정리라서 얘도 VT야. 무슨 VT일까요? 4, 2. G? G는 뭐죠? 갭. 아, 갭. S? S는 뭐? 아, 사이. 사이. 오, SVT. SVT 좋다. SVT. 그럼, 에? 아까 B는 뭐였지? B는 또야. PBT? P? P는 뭐죠? 예, IVT죠, 이쪽은. 예, Intermediate, 발음 어려운데, 그거. 자,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평균값 정리를 쓰면 되는데, 이때는 F0가 5분의 1, F1이 1이라고 돼 있으니까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요거 두 개 가지고 그냥 직접적으로 쓰시면 돼요.
평균값 정리라든가 사이값 정리 이게 어려워지는 건 지금처럼 구간의 양 끝점을 제시해 줄 때가 이때는 안 어렵죠. 어떤 걸 찾아야 할 때가 어렵지? 문제에서 주는 구간은 여기서 여기 존재하느냐 물어봤을 때 롤의 사이값, 롤, 평균값 정리 쓰는 게 안 어려운 건 이 두 개를 딱 집어넣었을 때 나오면 안 어려워요. 그렇지. 근데 여기 아니고 이 안쪽에 있는 어떤 값 요걸 찾아라 라고 시키는 게 어렵죠. 그렇지. 그거의 제일 시작인 문제가 2번의 디귿이에요. 2번의 디귿이더라고. 얘는 양 끝을 가지고 바로 하면 되니까 어렵지 않은데 반해서 디귿 이쪽은 지금 생각해도 진짜 잘 냈죠. 합성함수에다가 네. G'X equal C가 1이 되는 C가 존재하느냐 X가 존재하느냐 0, 1에 존재하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0과 1을 집어넣으면 몰라요. G0를 알 수가 없습니다. F0가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네. 제가 수업 시간에 요거 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자기 자신 합성할 때 굉장히 중요한 점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무슨 동점이라고 네 고맙습니다. 부동점이라고 어느 학교인지는 기억 안 나는데 모 대학교 논술 제시문에 하나 있었어요. 부동점이라고. 네. 합성했을 때 움직이지 않는 점입니다. fx와 뭐의 교점은 합성할 때 써놓고 얘기했다. 네. 교점은 움직이지 않죠. fa가 a면 ga도 뭐가 돼요? a가 되는 거지. G뿐만 아니고 여러 번 몇 번 합성하는 간에 항상 지나는니다.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에서 부동점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게 일종의 특별한 포인트 역할을 많이 해요. 자, 여기서도 y는 fx와 y는 x가 만나는 점이 0과 1 사이에 하나 있죠. 그림 보면. 그래서 그 a에 대해서 뭐도 아냐면 f1이 1이다를 아니까 구간 0, 1이 아니고 구간 어디에서? A1에서 네, G'C equal 1인 C가 존재할 거예요. 왜? GA가 A고 G1이 1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간의 양 끝점 말고 그 사이에 있는 어떤 특별한 점을 찾아봐라. 이 문제에서는 그래프에서부터 합성함수니까 y는 x와의 교점을 한번 생각해봐봐 였었고 다른 기출에서는 또 뭐 문제 니은에서 제시해줬죠. 니은에서 우리가 하나 줄게 이렇게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 옆에 4번 볼까요? 4번의 디귿인데 자, 여기 합답형 기출 다시 보기는 여러분들이 미적분 2를 공부하다 보면 제가 보기에는 같은 맥락에서 좀 아는 게 좋은데 미적분 1에 분류되기 때문에 안 봤던 문제들이 있거든요. 예, 그것도 필요하다 싶은 것들은 실어놨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봐보시길 바래요. 뭐였지 그거? 6번이라던가 5번, 6번 뭐 이런 것들 예, 앞 초반에 나오는 것들은 많은 경우에 미적분 1 내용이에요. 15번 같은 거는 진짜 멋진데. 4번 보면 이건 뭐 4차 함수에 대한 내용이지만 일반적으로 다 성립할 것 같아요. 마이너스 구간함수 이거는 제가 그냥 임의로 붙인 표현입니다. 그 가나 조건인데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서는 뭐 gx라는 게 fx라고 주셨고 즉 길이 2만큼에 대해서 하나의 구간에서는 함수를 결정해 놓고요. 그 다음 구간들은 다른 관계식을 이용해서 함수를 정하여라 입니다. 그게 그 다음 거죠. g의
x 이 구간의 길이가 2니까 플러스 2만큼 주셔야 되겠지. 그래서 그게 그 중에서 제일 심플한 형태예요. 복붙이죠, 복붙. 복사 붙여넣기. 저는 요즘 뭐 이렇게 인터넷 같은 데 들어갔는데, 아니 인터넷에 유튜브 같은 데 들어갔는데 썸네일에 초성만 적혀 있으면 너무 도대체 무슨 말이지? 그래서 저도 따라 해봤어요. 미안합니다. 네, 복사 붙여넣기 맞죠? Ctrl C, Ctrl V입니다. 처음에 얘를 그 다음 두 칸에도 붙이고 해라 될 거예요. 뒤에 여기다 더하기 C가 붙어 있으면 어떻게 해야죠? 붙이는데 위로 이렇게 옮겨서 붙이고 들어서 붙이고 해라 될 거예요. 앞에 마이너스 같은 거 붙어 있으면 붙이는데 보호를 바꿔서 붙여라 이렇게 될 것이고. 네. 그래서 함수를 귀납적으로 정의하는 느낌입니다.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는 표현이 있는데 기존의 항에서 그 다음 번째 항을 결정하라 라거든요. 네. n 플러스 한 번째 항을 n번째 항 혹은 그 이하의 함수열에서부터 결정하세요 이니까 얘도 마찬가지 느낌이에요. 그 다음 구간 함수를 그 전 구간에 있는 함수로부터 결정하세요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걸 보고 주기가 2입니다 라고 해석해도 틀린 건 아닌데 이쪽은 좀 이런 느낌이에요. 자,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미분 가능 조건은 무슨 말일 것이냐 and 디귿에서 존재성은 어떻게 보일 것이냐 입니다. 미분 가능성은 뭐 쉽게 아실 것 같아. 이런 조건을 만족해요. 그리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주어져 있어. 이 함수가 미분 가능이 되려면 f에서 어떤 성질을 만족해야 되죠? 얘가 함수가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한다고? 복사 붙여넣기를 할 거거든. 근데 인마가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복사 붙여넣기 하면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죠? 불연속이 돼버리죠. 그치? 그러니까 함수값이 어떻게 돼야 될까? 두 개가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f-1과 f1이 같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걸 복사 붙여넣기 했을 때 매끄럽게 붙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모두 같아야 되지. 마이너스 1과 1에서 미분 계수도 같아야 되죠. 그런데 이 문제의 출제가 되게 착하게 된 게 기억을 보면 쓰여 있어요. 이걸 만족하면 미분 가능이니? 라고 물어봐요. 이건 뭐지? 알려주는 거죠. 니네들 이거 잘 모르겠어. 먼저 이렇게 돼도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봐봐. 이렇게 알려주신 겁니다. 완전 착해요. 자, 다음 두 번째 존재성 디귿 보겠습니다. 니은은 한번 해보시고요. g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고, 그러니까 이 조건을 만족해요. f'1이 0보다 크다 이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1 사이에서 f'c가 0인 c가 존재하느냐. f'c가 0인 c가 존재하느냐 라고 물어보면 기출 덕분에 생각이 조금 복잡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거 존재하면 다 롤이었어요. 그냥 롤의 정리지. f'c가 0 인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 조건을 봤을 때 두 가지가 떠오르시죠. 아까 정리했던 거예요. 롤의 정리 아니면 뭐 도함수의 사이값 정리. 이거 두 가지를 도함수의 사이값 정리냐 롤의 정리냐를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림이 좀 있어야지 이해될 것 같아. 마이너스 1과 1에서 4차 함수 fx가 함수값 두 개가 서로 같아요. 그래서 그걸 뭐 k라고 하면 k로 같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미분 계수도 서로 같거든요.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서로 일치할 거예요. 그러면 이 사이에서 함수가 예를 들어 접선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네. 그러면 여기에 이제 4차 함수라는 조건이 붙게 되면 어떻게 되지?
이게 4차니까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이렇게 돼야 되죠. 무한대 가면 이쪽도 무한대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f-1과 같아지는 알파가 마이너스보다 작은 곳에 존재해야 합니다. 그래서 롤의 정리를 보일 수가 있어요. 여기에다 있다는 거죠. 여기가 C가 되는 거지. 근데 요것도 한 가지 뭐 방법이니까 알아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도함수의 사이값 정리. F'1이 0보다 크잖아요. 근데 이 조건에 의해서 F'-1과 F'1이 서로 같으니까 F'-1도 어떻게 되죠? 0보다 커지죠. 근데 이 문제에서 주어진 범위가 이거잖아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1까지거든. 다른 하나를 뭘 해보자? 극한을 해보자입니다. x를 어디로?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서 f'x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럼 fx가 최고적 개수가 1인 4차니까 f'x는 4x 세제곱 어쩌고잖아. 마이너스 무한대 가면 어디로 가죠? 마이너스 무한대 돼버리죠. 그러니까 발산하는데 어쨌든 부호는 뭐예요? 음수인 거지. 그러니까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어가니까 그 사이에 0 되는 곳이 존재합니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